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죠. 긍정히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의 부당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논외로 치고, 자, 이 철저한 수사 지시 정치적 함의가 있겠죠. 지금 두 갈래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 몸통 의혹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서 끝내라.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사 결론을 내려라. 이 지시를 했다는 그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을 후계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하는데 거부를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면죄부 주기 수사를 지시를 했다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죠. 일면 톱에 다 나올 정도로 너무 노골적이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나 어떤 그 다른 라인을 통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어차피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죠.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넌지시 지시를 하거나 했겠죠. 자, 이렇게 일면 톱으로 나올 정도 되면은 상당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실상 친문 열성 지지자, 문재인 문파라고 부르는 열성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자, 이 이재명으로는 어렵다. 최대의 목표인 정권 연장이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친문 열성 지지자들에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약점이 너무 많아서 정권 연장이 어렵다.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이니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저 청와대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사정기관, 정보기관의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 약점을 알고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물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 정도로 반응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는 일면 톱에서 이 지시 내용을 다뤘습니다. 문 대통령 대장동 철저 수사하라. 이렇게 어제 비공개 수석회의에서 했던 말을 대변인이 전한 것이죠.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5일 날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왔었죠.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을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하는 데 대해서 일부 참모들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재명이 지금 막 후보로 선출됐는데 철저 수사하라 이러면은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만류를 한 참모들은 모르는 또 무언가 다른 참모들, 비선이든지 다른 참모들과 수기한 결과 이것은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대장동 민심 악화가 상당히 됐죠. 그래서 일부 참모 만류에도 철저 수사 메시지를 내보냈다. 자, 민심이 악화된 것은 두 갈래죠. 하나는 원주민들에게,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일부 업자들이 수천억 대의 일확 천금을 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악화된 것이고, 또 하나는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심이 악화된 측면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문재인의 메시지가 나오니 어제 민주당이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술렁거려서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장동 의혹을 문 대통령이 직접 건드렸습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구속 이야기까지 서론의원이 했죠.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을 한 겁니다. 참전을 했으면 뭔가 목적이 있겠죠. 자, 일부 참모들은 경선 후 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뭐 결선 투표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죠. 상당히 날카롭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낙연이 거기서 이재명을 수사하라. 뭐 사실상 이거나 다름없습니다. 몸통이 여기 자꾸 나오니까는 뭐 이재명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휘말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원칙론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재명에게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말렸는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발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시를 놓고 이재명, 이낙연 쪽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재명 쪽은 수사가 빨리 마무리하라는 뜻이다. 면죄부 줘라는 뜻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쪽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실제로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뭐 결선 투표를 빨리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 누구로? 나로, 이낙연. 이렇게 양쪽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이낙연 쪽 입장에 가깝습니다. 지금 수사를 빨리 해서 정말 뭔가 이재명으로는 어렵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신속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재명 쪽은 우리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그런데 이낙연 쪽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으로는 대선에서 진다. 그러니 후보 교체하든지 결선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지금 또 뒷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게 어떻게 정치적 해석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언급이 수사 언급이 여당의 내분을 지금 격화시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양쪽이 달리 해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뭐 뒷수습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재인 지시하자마자 상당히 검찰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어제 김만배 출석을 했다가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그제 출석해서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지금 바로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한 번 소환하고 기각시켰다가 바로 그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하자마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김만배 영장 치고 검경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했다.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검경 사이 핫라인 김호수가 직접 지시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종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경기 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수사 과정에서 중첩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해서 뭐 경찰은 하루 만에 찾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영장도 치고 핫라인도 설치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는 구속이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혐의는 750억 뇌물, 1100억 배임,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핵심은 이 750억, 또 그 중에서 뭐 전체 개발 이익의 25%를 가져가기로 했다는데, 자, 이것이 유동규가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것인데, 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일본은 줬고, 그러면은 최종 정착지가, 이 돈의 정착지가 유동규일 것이냐. 그런 문제죠. 750억 뇌물 공여, 1100억 원대 특가법, 배임, 55억 원대 횡령, 이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대장동 의혹의 키맨 두 사람이 구속이 됐죠. 한 사람은 관 쪽의 어떤 인허가권을 가지고 막 하는 이 관 쪽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구속됐고, 민 쪽에, 업자 쪽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과연 이 둘이 끝일까? 거분이 있습니다. 거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이 누구란 걸 보고 같은 것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잘라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 막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분은 김영학 그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죠.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하동인 1호 소유주죠, 김만배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배당금을 뭐 1,000억 이상 받았죠. 그 중에 절반은 그분 거다. 그분 누굴까요? 지금 김만배 말은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녹취록에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제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내가 그 서로 뭐 갈등을 막으려고 그냥 뭐 무심코 한 말이다 이렇게 했다가, 어제 또 낮에는 변호인들이 나서서 아니야 뭐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어, 그 무심코 한 적이라고 했다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 처음에 이 3번 말 바꾼 김만배, 천하동인 1호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 사실과도 다르다, 이 녹취록에 나온 그분 발언에 대해서, 그분에게 절반을 줘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어제 새벽에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는 더 이상의 사업자들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 이렇게 얼렁뚱땅 얼버무렸는데, 야, 그렇다면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 다시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제 장시간 조사를 받느라고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했다, 이렇게 또 주워 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일면톱 보시면은 어제 중앙일보 같은 계열사죠, JTBC에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욱, 미국에 도피해 있죠. 남욱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 김만배가 말했던 그분이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 관 쪽의 유동규에게 뭐 지분의 절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하는데,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표현은 안 쓴다. 이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분은 따로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장동 핵심 남욱 JTBC 인터뷰를 했는데, 김만배, 유동규는 형 동생하는 사이다. 그분이라고 안 한다. 가장 큰 형은 서로 막 형 동생 하는데 가장 큰 형은 김만배 회장이다. 그런데 실제 김만배가 유동규보다 5살이 많기 때문에 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는 안 한다. 5살에는 어린 유동규에게. 자, 그래서 그분이 과연 누굴까? 그분 것. 그리고 그 남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록에 그분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거 맞다고 생각한다. 자, 그분이라고 있다. 그런데 직접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또 남욱이 천하동인 1호 700억 원 유동규 몫이란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 그런데 위성까지는 알지 못한다. 유동규 몫, 그런데 유동규가 온전히 자기 것, 아니면은 그분에게 줄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언급을 하니 이재명 후보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국민일보 일면톱 보시면 문재인이 대장동 철저 수사 말하자마자 이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감 받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경기도지사죠. 지금 국정감사가 실시 중인데 다음 주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재명을 집중 공격할 테니 지금 아예 뭐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됐으니 사퇴해야 되니까 그 전에 사퇴하자,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시라, 그 전에 국감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되고 나서 첫 요청인데 그걸 뿌리치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감사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일보 보시면은 지사직 사퇴 미루고 국감 등판하는 이재명, 대장동 직진.
대장동 직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글쎄 사퇴할지 안 할지 그 송영길 대표가 요구를 했으니까는 심사숙고해보겠다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 바로 그래 내 국감까지도 다 받겠다 이렇게 특유의 성부사 기질을 발휘를 해서 정면 돌파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는 이것을 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본인이 국감 가서 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 하겠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겠죠. 검경이 수사해서 면죄부를 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종의 견제다. 본인에 대한 견제다. 위기감을 느꼈으니 다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 나는 그 어떤 뭐 진실 여부와는 떠나서 어쨌든 나는 이렇게 그게와 무관하다는 말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지시보다는 어떤 압박을 하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0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